Elon Musk defended the dip in EV growth yesterday after reporting lower than expected earnings. Take a listen. As people have seen, the EV adoption rate globally is under pressure, and a lot of other auto manufacturers are pulling back on EVs and pursuing plug-in hybrids instead. We believe this is not the right strategy. 실적 발표 이후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인데요. 경고와도 같은 이 얘기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샤오미 영상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이 드리프트를 하는 장면을 아주 멋있게 편집해서 영상을 업로드 했었는데요. 샤오미가 이 드리프트를 여러 번 했어도 이 문제가 없다 하는 정도로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다, 전기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장면 아주 멋있지만 실제 이 트랙을 모는 장면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도로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고를 일으키는 장면도 나왔었는데요. 이 샤오미가 지금 도로 위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장면은 여러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나 이 방향 조정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도로 곳곳에서 지금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샤오미가 정말 걱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이 트랙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이 브레이크가 제대로 듣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핸들 조향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에 굉장히 능숙한 이 드라이버가 운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백이 터지면서 사고가 나게 되었죠. 전기차는 사람이 타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요. 정말 이러한 부분에서 샤오미가 이 부족한 부분들을 제대로 고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기차를 정말 잘 만들어야 됩니다. 테슬라가 괜히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테슬라를 저주하는 사람들도 생겨났고요. 테슬라에 오래 투자한 분들까지도 이 테슬라에 대해서 돌아서게 되었던 이 최근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 투자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벌써 1분기 인도량에서 결과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 발표도 좋지 않을 거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었는데요. 의외로 주가는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상승세를 타게 된 데는요,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했던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이야기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듣고 싶어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다시 상승하게 된 계기가 되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앞부분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직접 이야기를 했죠. 보급률로 인해서 올해 하이브리드 카가 많이 팔렸지만 하이브리드 카에 집중하고 전기차 전환을 늦추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니다 라고 일론 머스크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요타가 그랬었죠. 처음에는 전기차 전환에 도요타가 가장 늦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요타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했었는데요. 고금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비싼 전기차를 사지 못하게 되자 하이브리드 차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2023년 정말 이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차가 많이 팔리면서 이 도요타의 해가 되었는데요. 이런 현상들을 보고 사람들은 이제 전기차 전환이 늦어질 것이다. 전기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성장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에 대해서 점점 더 부정적인 입장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과거에 테슬라의 해외 판매 부분 이 책임자였던 존 맥닐 같은 경우에는 이 CNBC에 나와서 이것은 장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임을 분명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이 테슬라에 투자할 때는요,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테슬라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에너지 비즈니스도 하고 있죠. 에너지 저장 장치인 메가팩을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고요. 올해는 상하이 메가팩토리가 완공이 되게 되면
메가팩 생산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 있게 됩니다. 에너지 비즈니스의 영업이익률이 높은 만큼 테슬라 이 전체 매출에서 에너지 비즈니스의 점유율이 높아지게 된다면 영업이익률도 향상되게 된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FSD가 릴리즈되게 되면요, 이 본격적으로 테슬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 영업이익률이 늘어나고요,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그만큼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옵티머스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옵티머스가 올해 말에 테슬라 생산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옵티머스를 내년에 판매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물론 일론 타임을 고려해 본다면요, 그것보다는 일정이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옵티머스가 테슬라 현장에 투입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왔고요, 전기차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정말 많은 원가 혁신을 해왔습니다. 전기차 가격이 낮아져야 사람들이 전기차를 많이 선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테슬라 전기차에 탑재된 FSD를 사용함으로써 테슬라의 수익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인데요, 테슬라의 이러한 전략이 맞아떨어지게 되려면 결국 테슬라의 전기차 가격이 낮아지고요, 테슬라 전기차의 원가가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테슬라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테슬라에 들어가는 투입 요소를 모두 최소한으로 투입해야 하는데요, 여기서는 생산 요소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옵티머스를 생산 현장에 투입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나 지루한 작업들, 그리고 위험한 작업들을 차례로 옵티머스가 인간을 대체해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옵티머스의 생산성은요, 정말 그 한계를 정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과거의 이야기였습니다.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 현장에 투입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도 앞선 영상에서 많이 설명드렸듯이 디지털을 통해서 아마존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극강의 생산 효율성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 옵티머스의 생산 현장 투입을 통한 원가 절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해서 값싼 전기차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흔히 우리가 모델2라고 부르는 저가형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테슬라에 대한 기대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별도의 생산 플랫폼을 만들지 않고 현재 플랫폼에서 충분히 생산이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별도의 비용이 추가로 들지 않고요, 현재 생산 플랫폼으로 저가형 전기차를 생산하게 되면 원가도 낮춤과 동시에 전기차 가격도 낮추게 되어서 보다 높은 수요층을 흡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테슬라의 전략인 것이죠. 그동안 일론 머스크는 이러한 전략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를 해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고금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가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를 선택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일론 머스크는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모델2 생산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더욱더 강하게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이 모델2 생산에 대한 시기를 보다 앞당겨서 발표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로운 플랫폼이 아니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된다면 테슬라의 생산성은 점점 더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이 다른 내연기관차 기업들에게는 굉장한 리스크가 될 수 있어 보이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최근에 하이브리드 차가 많이 팔렸기 때문에 이 하이브리드 카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는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의 의견이자 중요한 경고라고 생각됩니다. 전기차 생산 전환을 늦추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도요타의 수익성을 올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전기차 전환이라는 큰 파도가 오게 될 것이고, 이 파도에서 밀려난 기업들은 도태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의 경고인 것이죠.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게 될 때 그 기술을 채택하고 발전시키지 못한 기업들이 시장에서 도태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애플의 스마트폰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노키아나 모토로라와 같은 기업들은 스마트폰에 대한 중요성과 이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흐름을 읽지 못했고요, 결국 시장에서 도태되고 말았었죠. 시장에서는 절대 강자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로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단기적인 관점으로 시장에 접근한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일론 머스크는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분명히 밝혀두고 있고, 또한 많은 내연기관차 기업들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